말산업 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입니다. 공익승마 효과성 검증 연구 결과 및 지원 현황을 주제로 해서 청주대학교 손선주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선주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정신건강인데요. 오늘은 올 한 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그 EAL 말매개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제가 가져와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되게 좋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런 광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연구가 그런 겁니다. 연구가 좋은 거 그리고 효과적인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지원해 주신 한국마사회도 인사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집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 현대인의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겪으실 텐데요. 일반인들도 많이 겪긴 하지만 실은 이 EAL 프로그램을 적용한, 그러니까 이번에 힐링 승마 센터에서 적용한 대상은 주로 고위험, 그러니까 스트레스 고위험 직군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응급대원이라든가 방역 관련 종사자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 심해질 경우에는 뭐 다양한 신체적인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 스트레스가 오래되고 그러면 뭐 무기력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관련해서 상담을 받는다든가 조기 개입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위험 스트레스 직군에 대해서 EAL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세 대상이 소방관 그리고 방역 관련 종사자 그리고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청소년과 보호관찰관입니다. 소방관들은 아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재난 현장에서 이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동료의 부상이라든가 사고가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사건 사고들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역 관련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돼지열병 얘기하고 가축, 뭐 살처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구제역이라든가 AI는 반복되는 국가 재난 상황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방관이랑 좀 다른 부분이라면 소방관은 목숨을 살리는 직종이지만 이 방역 관련 종사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뭐 살처분이라든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관 청소년과 보호관찰관인데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은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 성인 범죄자로 재범하기 쉬운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이 굉장히 필요한데 법무부에서도 이 그 소년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힐링 승마를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방역 종사자가 경험한 심리적 고통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약소한 건데 이 본인들이 얘기한 그 심리적 고통 수준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낮은 걸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그 살처분했던 기억을 얘기를 하는데 돼지 400마리의 울음소리가 비명처럼 들렸다가 흙으로 덮으면 조용해졌다. 밤이 되면 흙 속에 묻힌 돼지 몸에서 올라온 열기로 일대가 물 한 개처럼 뿌옇게 변했다. 본인이 느끼기에 마치 세상이 온몸을 짓누른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서 굉장한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말에 대해서 다 아실 거니까 길게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강점은 말이 내가 가진 심리 상태라든가 심리 정서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는 왜 미러링 이펙트라 그러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기승 활동과 기승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어떤 타겟의 그 변수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가 이제 그 힐링승마 센터에서 EAL 프로그램 주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점을 보시면 말산업 관련해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과 또 재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교육 및 양성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신체 발달 부분에 관심도 가지지만 심리 정서적인 부분,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라든가 PTSD라든가 그런 부분에 또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그 EAL 공익승마 사업 현황을 보시면 소방관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방역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보훈관찰 대상 청소년 그리고 보호관찰관 현재는 대한민국 육군과 교원 그리고 해양경찰의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6주간의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비기승 활동과 기승 활동으로 나뉘었고요. 비기승 활동은 말 그대로 말을 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목표로 하는 심리 정서적인 변인들을 변화시키고자 한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승 활동은 직접적으로 말 등에 올라가서 하는 활동 등으로 다양한 보법을 순차적으로 익히고 통제력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조절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이 과천과 부산 직영점 외에도 다양한 협력 시설들을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절차는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했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결과를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잠깐 이 부분은 그냥 보시고 시간 관계상 안에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안전한지 효과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수준, 특히 PTSD라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해리 경험, 정서 조절 곤란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방역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대처 전략 수준, 우울 수준, 그리고 삶의 질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보호관찰관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자기통제력이라든가 사회성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보호관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위험 스트레스 직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소진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활동사진 몇 개 보여드립니다. 맨 위에 4개는 비기승 활동인 거고요. 그루밍이라든가 뭐 끌기, 둔감화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진들이고 밑에는 실제로 기승하는 그 기승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우선은 소방관 대상으로 해서 효과성 검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일단 저희가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라든가 우울 수준, 해리 경험, 정서 조절 4 영역에서 모두 다 비포 앤 애프터 전과 후에 프로그램 전과 후에 효과가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방역 종사자 대상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삶의 질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감정적인 역할 제한, 활력, 그리고 신체적 감정적인 역할, 정신 건강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그 전체 영역에서 신체적인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종사자 대상으로는 삶의 질과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우울 수준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봤는데요. 스트레스 수준도 마찬가지로 완화됐습니다. 전과 후에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여기 포인터 보시면 우울, 불안증 검사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 수준의 분들이 처음에는 프로그램 전에는 31분이었는데 나중에는 23분으로 줄었습니다. 또 심한 스트레스 수준에는 사전에 22명이었는데 사후에는 9명 감소로 약 29% 정도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범위로 수준이 처음에는 4분이었는데 나중에는 11분으로 약 2.75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 수준도 정상 범위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정상 범위로 는 부분, 경도 우울증이나 중등도 우울증 부분은 감소한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강조했던 게 이제 이 방역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제 최종 보고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좋아진 부분인데요.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이렇게 사회적 지지 추구라든가 문제 해결 중심,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요. 회피 중심은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피 중심을 사용했던 분들이 예컨대 사회적 지지 추구라든가 문제 해결 중심 쪽으로 바뀐다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포 앤 애프터 확인했더니 일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문제 해결 중심 부분에서 좀 더 회피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엔스디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효과 크기라 그래가지고 효과 크기를 보면은 사회적 지지 추구와 또 회피 중심도 좋아진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더라도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그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EAL 프로그램을 하고 이 방역 관련 종사자분들이 비포 앤 애프터 그 스트레스 대처 수준에서 대처 전략 수준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효과성입니다. 저희가 자기 통제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봤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소방관이라든가 방역 관련 종사자들은 16주를 했고요. 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은 총 10주, 그러니까 주 1회 총 10번에 한해서 저희가 EL 프로그램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인지공감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이 인지공감의 이제 측정 지표라고 제가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변화를 내가 머리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게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오늘 뉴스에도 났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게 품행 장애라든가 범죄로도 많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많이 쓰고 전자기기에 의존한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대인관계 기술이라든가 사회성 이런 발달이 굉장히 더디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 공감 부분이 늘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하이라이트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 관찰관 대상 효과성은 저희가 스트레스 수준과 소진 수준을 봤는데 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경찰관이라든가 이 보호 관찰관들도 지속적으로 항상 업무의 특성상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여기 17.8에서 15.7, 18 정도가 되면 보통 여기 총점이 17점 이상이면 정신질환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상당한 수준의 어떤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EAL 프로그램 10주 참여를 하고는 떨어졌거든요. 평균이 15.7로 떨어져서 15.7이면 14점에 가까이. 그래서 부정적인 스트레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보호 관찰관들 대상으로는 실은 저희가 질적 자료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를 저희가 범주화해서 의미 분석해서 이제 몇 가지 테마로 나눠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습니다. 변화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말과 처음 말을 타보시는 분들이고 말과 교감이라는 게 뭔지 모르셨던 분들이 이런 기승활동과 비기승활동을 통해 가지고 말과 교감하면서 배운 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게 있지 않나. 너와 나 사이에 그런 공간이 확보되고 뭔가 합의가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보다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서 더 잘 대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공간적인 합의, 심리적인 합의에 대한 거를 학습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부분을 본인의 업무에 또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컨대 보호관찰 대상 아이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바뀐 부분은 2차적인 학습을 한 거죠. 바뀐 부분은 이 아이들에게도 뭔가 공간을 주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겠구나. 그런 실천적인 어떤 그 적용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향상된 부분은 교감 능력 향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뭐 스트레스 수준은 저희가 이제 측정 수치로 보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건데
교감 가지는 시간을 못 가지는 날은 말을 탔을 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와가지고 교감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탔을 때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감 능력이 향상됐다. 이런 의미도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3번을 보시면 다양성에 대한 수용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코치분들도 다양하게 이제 코칭을 받고 또 코칭 방법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사람만 고집할 게 아니고 다양할 수 있구나.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구나.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런 학습의 기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간에 맞추도록 지금 3분 남아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지금 힐링 승마센터에서 다양한 연령과 대상으로 이 EL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보시면 다양한 고위험 스트레스 직근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고, 또 비행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 학습 도구로서 그리고 사회성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유용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어떤 대안적인 개인 방법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지도자분들도 전반적으로 만족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EAL의 강점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말매개 학습 프로그램 아까 전에 보셨듯이 기승 활동과 비기승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일정을 보면은 각각의 매 회기마다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형성이라든가 통제력을 키운다든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보호관찰 대상 또는 보호관찰관 대상으로 했을 때 공감 능력, 교감 능력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생명 존중과 배려, 학습 기회를 할 수 있다라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EL의 강점이 학습을 10주가 됐던 16주가 됐던 하는 동안에 전문 지도사의 지도 감독 하에 건강한 방법으로 동물과 교감하고 학습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있을 세션에서도 동물복지 얘기를 합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절하고 뭔가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 학습 환경을 제공했다는 부분에서 이 EL의 강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전 과제는요. 이제 아무래도 이 사회공익 승마를 이제 확대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아마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하는 작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사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업무로 인해서 소진이 오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에 맞춰서 맞춤형 프로그램도 만들 때 뭔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도 보면 좋겠고요. 결국 이런 결과와 EL의 강점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 공익적 힐링 사업으로서의 대상자 그리고 아이템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으면은 내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승마 교육의 목표는 저희가 이제 검토한 후에 이렇게 저희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승마 관련 영상은 홀스허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